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쪽 GDP 이야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뭐 충격을 제대로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분기하고 비교하면 두 자릿수 하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는 견조한 것 같은데 자세한 상황과 2분기 전망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6.8로 네. 급락을 했지만요. 더 쪼개서 월별 단위로 보면은 좀 달라집니다. 1, 2월은 마이너스 9%대고요. 3월은 마이너스 3%로 V자형 반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생산과 소비 회복세가 아무래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월 초순까지 중국의 경제 상황을 이전과 비교해 보면요. 소비는 한 50% 정도, 서비스 활동은 80%, 기업의 생산 활동은 80%입니다. 아직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에도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 정도로 완연하게 현재 V자형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조업 PMI를 보면은 내일 당장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리커창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바닥에 머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급격한 생산 활동을 재개한다면은 2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경제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수출을 대신해서 또 소비 부분을 더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우한과 같은 피해 지역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이번에 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우디처럼 주 5.5일 근무나 아니면 주 4.5일 근무와 같은 쪽으로 새로운 근무 형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관광이나 레저 같은 새로운 소비 분야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모든 경제 패턴은 좀 바뀔 게 분명히 보입니다. 중국 언론을 보니까 5월에 이제 전인대가 열릴 예정이고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4.5%뭐 이 정도 예상한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6% 바오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워진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올해 성장률은 잘해야 4.5%.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계속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는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 노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또 생산성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실업 난으로 인해서 소비 감소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도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은 2013년에 10억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에 2050년에는 7억 6천만 명 정도로 급속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 도시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감소하고 있죠. 도시화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수출 부진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제조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중국 제조 2025도 이제는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계은행 국무원 발전 연구센터가 중심이 돼서 연구한 그 보고서를 보니까요. 미중 무역 협상이 아주 낙관적으로 타결되고요. 또 포괄적인 개혁이 중국에서 성공을 하는 최상의 시나리오 하에서라도 잠재 성장률은 10년 단위로 5%, 4%, 3%로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중국이 부분적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제한된 개혁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에는 4%, 그 위에는 1%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재 확률상으로 더 높은데요.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요. 또 정정 불안에 따른 중국 내 개혁이 실패한다면은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중국 진국 함정에 빠져들게 되고요.
과잉 채무 문제, 자산 버블로 인해서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 상당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글로벌 증시는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 잘 달리는 거하고 뭐 제조업 경기가 좋아졌다 이 부분은 또 별개인 것 같기도 해요.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탄, 신호음들 저희가 언제쯤 좀 들어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까? 네, 뭐 전 세계 제조업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음들이 계속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를 반영해서 지금 랠리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FRB 같은 경우에는 정책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신용 경색과 관련해서 해소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달러, 리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의해서 콜 금리는 확연하게 하락 추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 경색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또 주식시장에서도 공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지수를 보면은 처음으로 40선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신호음인 거고요. 또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경제 카나리아라고 할 수 있는 발주 화물 운임 지수, 구리 가격도 계속 상승세입니다. 이같이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3월 들어서 무역, 소비, 생산이 모두 회복 추세를 보인 것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뭐 공급망이 중국에서는 빠르게 복구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산업 생산과 관련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가공 구리 같은 경우에는 수입량이 무려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철광석도 다른 산업과 달리 의외로 감소해야 되지만 0.6% 정도 감소에 그쳤다는 거고요. 또 선진국 경제가 정지된 상태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제조업 중심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구리나 금의 상대 가격을 보면은 아무래도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질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바닥권이고요. 또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산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곧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이번 코로나 감염이 구미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부진을 면치를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ICT라든지 철강, 석유화학 같은 몇몇 핵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경제 회복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도 좀 상당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쪽 좀 더 여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아이다호, 몬태나, 오하이오, 텍사스주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미국 증시가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좀 불안정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 증시도 좀 계속해서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리먼 쇼크 때의 흐름인데요. 코로나나 리먼 쇼크를 보면은 뭐 신용위기, 기업 도산, 대령 그 고용 해고 부분에서는 무척 담아 있고요. 또 주가도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쇼크가 찾아오면서 30% 폭락을 했습니다. 그 뒤 주가의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하는 패턴이라든지 시간도 매우 흡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래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리먼이 어느 정도 그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데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리먼 쇼크 때 주가는 이중 바닥을 경험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의 양적 완화, 재정 지출에도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차가 있는 거고요. 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시차를 두고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2조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려면은 시간이 걸리는 정책 지원의 문제가 있는 거인 상황이 이전과 같다는 거죠. 이 때문에 고용 없는 V자형 경기 회복이 그 지속이 되더라도 뭐 주가는 이와 관련해서 경제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름까지 두 번 바닥, 최악의 국면에는 세 번 바닥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는 측면에서는 당분간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 매매 전략을 앞으로는 취하는 게 바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가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 18달러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감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좀 감산이 이어져야 뭐 3천만 배럴까지는 못 가겠지만 좀 가격 하락이 멈출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이 됩니까? 네, 국제 유가는 현재 16달러까지 빠졌는데요. 네. 뭐 세계 원유 생산의 10% 정도 규모를 감산하긴 했지만 워낙 그 수요 감소가 더 빠르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수요 감소분만큼 비축 탱크, 파이프라인, 그리고 정제 시설에 하루 한 1,000만 배럴씩 비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속도로 나가면 엄청난 규모긴 하지만 6월이면은 산유국들의 저장 능력 규모가 12억 배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모두 만땅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석유 시장에 심판의 날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추가 감산이 없다면은 1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이나 노르웨이, 캐나다 같이 오펙 플러스의 미 가입국 같은 경우에도 하루 모두 합쳐서 500만 배럴 정도 감산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논의될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라도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공급 과잉 구조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가 반등하려면은 소비국들도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비축용 석유를 최대한 비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소비국들이 비축용 석유가 많아야 하루에 300만 배럴 정도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유가 하락은 당분간 좀 약세를 면치를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사망자가 연일 그래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는 좀 장기화될 것이란 지금 암울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연일 쏠림이 되는데 이 미국 쏠림 현상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그 쏠림 현상은 달러가 아무래도 이런 경기 후퇴 국면에서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있고요. 또 미 연준의 대응책도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에 이어서 정부본드까지 매수하는 정책 총동원령이 발동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신용 경색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해소되고 안정도 빠르게 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회사채를 중심으로 해서는 80%에서 10% 정도 아주 다양하게 그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투자 자금들이 미국 채권을 살 때 가격이 싸다 비싸다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미국 채권을 팔 때 환해지와 관련된 비용이 싸냐 적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유로라든지 엔화가 달러에 비해서 상당히 그 저렴하기 때문에 환해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도 상당히 좀 호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세계 각국의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 배분에서 미국 비중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투자 등급의 회사채라든지 국채와 관련해서는 외국 자본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미국으로의 그 자산 쏠림 현상은 계속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3월 소매 판매액 보니까 마이너스 8.7% 나왔습니다. 현금 지급이 이제 미국 쪽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회복이 될 것으로 어느 정도는 단기라도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쯤일지 궁금해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비 회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3월 달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공중위생상의 조치라든지 외출 제한 조치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단 10일 정도가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무려 전월 대비해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8.7%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 때 기록이 마이너스 3.9%는 크게 웃돌았고요. 한 달간 사라진 금액만 하더라도 462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리먼 때 7개월간 370억 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에 리먼 쇼크 때보다 이번 쇼크가 10배 충격을 준 것은 분명히 보이는 상황인데요. 3월 소매 판매 항목별로 보면은 식료품은 의외로 2월에 비해서 25% 증가했고요. 의료용품은 4%, 온라인 쇼핑도 3%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의류, 자동차, 가구, 음식 서비스, 오락 같은 경우는 20%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재택근무라든지 외출 자제로 인해서 식료품이나 생활 필수품들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현금 지급으로 인해서 3개월간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덜 타격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자동차라든지 뭐 가구 그리고 오락 뭐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타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은 장기적으로 소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악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 국제 질서 많이 변할 것이다 얘기들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까요? 네, 세계는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구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자국제일주의 또 국제 리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 변화나 핵 확산 같은 국제 협력을 할 수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국내 물자 공급을 중시하는 정책을 각국이 펼치게 되면서 뭐 세계 무역은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계화 시대는 이제 서서히 퇴장을 하고요. 민족주의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뭐 디지털 기술이나 자동차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자동화가요. 이렇게 되면 전자상거래가 선호화되면서 전통 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굴한 예가 과거 포드의 T형 모델 자동차가 출시됐던 1908년을 보면요. 단 20년 만에 미국에서는 200년 동안 내려왔던 마부나 마차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의료 시스템, 5G 기술을 이용한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5년간에 걸쳐서 진행될 계획이 단 일주일 만에 실시가 됐는데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뭐 객과 같이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름이나 가을 신상품 주문을 중지시킨 상황입니다. 재고 정리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 5G 본격 보급에 따라서 재택근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온라인 강의, AI와 로봇을 결합한 로보틱스, 원격 진료,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행하면서 몰락한 점포를 대신해서 새로운 공간에 생길 그 비즈니스가 앞으로 속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뭐 나홀로 피트니스나 요가, 노래방, 휴식방 등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거와 관련된 그 나홀로 문화와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새로운 그 산업들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